파리 테러가 특히 안탈라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IS 격퇴 공동전선을 펴자, 이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바마와 푸틴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IS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힘을 보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how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겉으로 IS를 격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프랑스 그리에 이 다비드 마르텔로라는 피아노 연주가가 이메이진을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죽이고 죽일 필요도 없고 종교도 없고 서로 적대적이지도 않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로, 위안으로, 그런 이야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장면들을요, 제가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제9화에 보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9화에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유태인의 아우슈비츠, 게토 등을 발견을 하고 충격을 받는 속에서 폐하가 된 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온통 마을이 전체가 폭격으로 전쟁터가 돼서 폐허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나와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 끈질만한 물건이 있는가 정리하는 데 바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나와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시장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의 이 음악이 엄청나게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자, 누가 평화를 파괴하고 누가 평화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국가와 관습이 다르다고 사람은 서로 차별을 했어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 보면요, 이 스필만이라고 실제로 살아있는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 피아니스트, 그 사람이 과거에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게토에서 직접 겪었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근히 게토 속에 숨어가지고 살아가던 유망 피아니스트 출신 스필만이 유태인이죠. 어느 날 폐허가 된 집에 숨어 있다가 독일군 장교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SS 장교한테 들켰으니 죽을 것 같았는데 독일군 장교가 묻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피아니스트다. 그러니까 근처에 피아노를 하나 찾아서 쳐봐라고 그럽니다. 그 스필만이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칩니다. 실제로는 이 쇼팽의 야상곡을 쳤는데 이 발라드 1번을 치기에는 너무나 그 곡이 어려워서 몇 년 동안 치지도 않고 숨어만 있었고 손톱도 자랐고 엉망이고 숨도 잘 못 쉬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 어려운 곡을 치기는 어려웠다 이러지만 좌우간 그걸 쳐서 그 감동이 전달되어서 독일군 장교가 이 사람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끌려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독일군 장교는 그 이후에 러시아군에, 소련군에 체포되어서 결국 52년에 죽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음악의 힘이 정말 우리가 위안도 주고 또 평화를 희구하게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현실은요, 누가 어떻게 IS를 드러내느냐는 건데, 자, 지금 IS를 드러내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로마가 될지 런던이 될지 아니면 워싱턴이 될지 뉴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오바마는 아직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에 있어서 전면 개입을 굉장히 끓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 정부였다면 벌써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끝을 보려고 달라들 건데, 이 IS가 초기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요, 2004년입니까? 김선희 씨 사건 때 그때 IS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세인의 이 패장병들이
잔당이 남아가지고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의 이라크 재건과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 즉 민간인들을 납치해서 참수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선일 군이 죽었죠. 제가 김선일 군하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제가 고향도 갔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이 대책위원장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놓아둔 화근들이 결국은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니까 이라크 쪽에서 흘러 들어간 과거 후세인 잔당들이 어느 순간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갖다가 제치고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서 국가를 형태를 갖춘 한 5, 6만 명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붙이고 과거의 아바스 왕조처럼 일종의 칼리프 국가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전, 즉 기름 팔아서 번 돈.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확보한 유전에서 기름을 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가요, 고대 로마의 엄청난 유적이죠. 그 시리아의 그 고대 유적, 이라크의 또 고대 유적,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문명이 이라크 시리아 아닙니까? 여기에서 각종 문화재예요. 팔아먹습니다. 지금 밀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덮쳐가지고. 그 다음에 모술 은행 등에서 수천억을 또 확보했죠. 은행을 덮쳐가지고요.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고 또 인질급 부리고 이걸로 가지고 국가다 세금도 거두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뭐 자기도 치안도 유지하면서 도시들 몇 개를 연결해서 국가 행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사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쭉 사람이 사는 걸로 연결된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가 하나 있고 좀 있다가 오아시스처럼 또 도시가 하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연결된 몇 부분을 장악을 해서 국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 테러단을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단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헤매는 이유는요. 전부 고달픈 일은 내가 하기 싫다. 네가 해라. 이러면서 연합군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8개국인가가 폭격의 공습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없습니다. 요즘요 전쟁이 비행기 공습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폭격을 해도요 폭격 오면 지하로 다 숨어버립니다. 어제 프랑스가 IS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라카를 대대적으로 뭐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다는데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프랑스는 뭐 차드라든지 말리 같은 과거의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자기 식민지들을 지금 골치 아파가지고 전부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3,500명의 군인들을 파병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인 부대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지금 중동에 시리아에 지금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보낼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인데 어쨌든 프랑스는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세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어떻게 IS를 격퇴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고문단 일부를 이라크에 보내고 있고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터키에 보내어서 군사 고문을 해주거나 가끔씩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행태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유럽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그 난민 문제의 해결은 테러를 근절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난민들이 전부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까? 리비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지금 무너지고 시리아에 있으면 국민들 1,000만 명 이상이 탈출을 갖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가 국민이 1,800만인데 지금 뭐 남은 사람은 한 6, 7, 800만 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어디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0만 명이 유럽으로 갔고 지금 솔직히 집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유럽을 갔을 겁니다. 미국도 10,000명을 더 받는다다가 최근에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자신들과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이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사회 내에 포용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한때 이
뭡니까 알제리 같은 프랑스 식민지들, 또 아프리카의 카메룬 같은 식민지에서 흑인들이나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시리아도 한때 1920년대 후반까지 시리아, 레바논이 그때는 같은 나라였고요. 이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의 유일한 중동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회의 하부 구조를 이루면서 저임금 노동자들 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해왔죠. 식당에 가서 일하는 사람, 뭐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호텔에 무슨 이 각종 하급직들, 프랑스 사회에서 남들이 하기 꺼리는 험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해왔습니다. 굉장히 저임금으로.